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저급한 수준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 여자예요.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이랑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친정에서는 돈 5천만 원이라도 주시려고 했지만 시댁에서 그 정도로 줄 여유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없던 일로 했죠. 시댁은 원래 이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았대요. 근데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말년에 노름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탕진하시고 치매에 몸까지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느라 빚이 늘어났나 봐요. 그 뒤론 시어머니도 물질적인 것에 엄청 인색하시고 아껴가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자기 먹고 살 것 정도는 마련을 하며 지냈는데 시동생은 안 그랬다고 해요. 고시 공부를 하겠다면서 45년을 방에서만 지내고 시어머니한테 용돈 타서 쓰면서 주식 같은 걸 해서 다 또 말아먹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시동생을 막 혼내고 잡지는 못할 망정 자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며 다 이해를 해주셨고 시동생은 유야무야 고시도 떨어지고 지금도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내막을 거의 모르고 시댁 사람들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은데 인상들은 다 좋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상했던 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가 들고 있는 백, 걸치고 있는 옷이나 스카프, 신고 온 신발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건 얼마 주고 사는 거냐며 구체적인 가격까지 물어보셨죠.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왈 자기는 한 번도 애들한테 쓰는 비용을 넘어서 자기한테 써본 적이 없다면서 항상 내가 쓰는 많지 애들한테도 꼭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시냐면서 웃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니네가 입고 쓰는 것만큼 자기한테도 해달라는 말인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휴대폰을 바꾸면 시어머니도 휴대폰이 고장났니 어쩌니 하면서 바꿔달라는 소리를 했고 시어머니를 하나 바꿔드리면 시동생도 앉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시동생이 30이 넘은 지금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니까 좀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금방 사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이 염치가 있으니까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싶어 저도 별말을 안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쓰는 팩트 쿠션까지 좋아 보인다며 자기도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진짜 너무한다 싶어서 택배로 하나 붙여주고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주말마다 같이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 손에는 빼빼 마른 멸치볶은 것, 무말랭이, 깻잎 무침 같은 밑반찬이나 들고 와서는 저희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만 하고 돌아갔죠. 솔직히 저는 밑반찬도 꼴 보기 싫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왔다는 걸로 퉁치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결혼할 때 돈이라도 좀 보태줬으면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했으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건 많은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꼬레취주는 열심히 안 하면서 연애는 또 뻔질나게 했나 보죠? 여자친구는 PC방에서 알바하는 어린애였는데 뭔 마음인지 결혼할 생각까지 있다면서 인사를 온 겁니다. 저는 속으로 돈도 없는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줄 수 없어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애는 뭔 생각인지 그런 말을 들어도 실실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시동생이 자기는 다 생각이 있다면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급선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웃어대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지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도대체 도련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모아야 겨우 사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 양반이 배짱도 좋다고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결혼할 때 돈 필요하다고 손 내밀면 절대 안 도와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리고 생활이 힘드니까 그렇다고 여기면서 하나하나 봐줬지만 이제는 가장인데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말에 완전 공감했습니다. 그 즈음 저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좁은 구축 아파트에서 살다가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조금 더 깨끗한 신축으로 옮긴 건데요. 딱 두 명이서 살기 좋고 아이를 낳게 되면 오래 살 수는 없는 집이라 리모델링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 안에 또 이사를 갈 계획이니 중고로 샀던 가전제품은 좀 좋은 것들로 바꾸자고 하고는 돈을 들였어요.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 식세기 같은 것을 새로 사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돈도 모이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살맛난다는 느낌이 들었죠. 친정에서도 너무 고생했다고 결혼할 때 못 보태줬던 돈도 그냥 주겠다 하셔서 그 돈까지 해서 같이 나머지 생활용품들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솔직히 저 이사 가고 나서 시댁 식구들 드리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오면 또 뭐가 좋아 보인다면서 앓는 소리 할 것이 뻔하니까 그냥 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돌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는 걸 공유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냥 다 할부로 샀다고 하자고 남편이랑 말을 맞추고 초대를 했죠. 원래는 시어머니랑 시동생만 올 줄 알아서 음식도 딱 그만큼만 했는데 글쎄 시동생 여자친구도 같이 온 거예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로 친분도 없는데 굳이 데려온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집들이 축하해 주려 왔다면서 작은 화분을 가져왔길래 그냥 웃는 낯으로 맞아줬어요. 저는 주방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시동생이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가 좀 아픈가 보다 하고 약을 좀 주려고 했는데 글쎄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방 저 방 구경을 하면서 새로 산 가전제품을 막 찍어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집들이 왔을 때 집 전체 풍경을 찍는 경우는 있어도 가전제품만 막 찍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고 있냐고 하니 가전제품을 너무 잘 산 것 같아서 자기들도 나중에 참고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형님네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자기도 저희처럼 살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집 주인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찍는 건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냥 이따 대화 나누자고 거실로 가 계시라고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지고 나서 다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때도 시동생이랑 여자친구는 계속 휴대폰만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뭘 하길래 저러나 싶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폰을 내리고 식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시동생에게 대놓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둘 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돈을 모아도 부족했는데 친정에서 좀 보태준다고 하신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자기 집도 돈이 없어서 보태주실 수는 없다고 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집은 그냥 대출 받아서 마련하면 될 것 같고 가전제품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전제품 잘 못 사면 또 막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사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 그나저나 이 집에서 얼마나 살 생각이세요? 이 말에 남편은 한 5년 정도 살면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을 했고 시동생은 얼마 안 사는 것 같다고 말하곤 껄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네는 워낙 경제력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식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경제력이 있는 거랑 지가 걱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형은 항상 자기가 하나를 하면 나한테도 하나를 해줬잖아. 난 그게 진짜 좋았어. 내가 결혼할 때 뭘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전제품 새 거는 형이 사서 가지고 나는 이것들로도 충분할 것 같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미친놈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다녔던 게 1년 뒤에 자기네 집에 들어올 가전을 보고 다니는 거였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고방식이면 이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목이 다 막혔습니다. 제가 캑캑거리니까 형수 너무 놀랐냐며 제 등을 두드려 주는데 어이가 없어서 손을 획 뿌리쳤어요.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아주 태연하게 그게 우리 집의 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참아준 것도 있었는데 자기 처지도 모르고 계속 뜯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거지도 아니고 신혼집 물품을 주워다 쓰고 싶냐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랑 여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서 막 퍼부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자선사업가예요? 그동안은 하도 없이 보여서 남편 얼굴 보고 그렇게 도와준 건데 이제는 뭐 신혼집까지 꾸며주라 이거예요? 얼마나 거지 근성이면 그것까지 빌어먹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애한테도 얻어먹을 정신으로 결혼하는 거면 인생이 좀 쪽팔리지 않냐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좀 속이 긁혔는지 저한테 말 다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했다 하고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시어머니한테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살림에 아들들 키운 건 잘하신 일인데 취업도 못하고 도박으로 돈이나 날리는 아들 그때 혼내지 않고 오냐오냐 한 결과를 보시라고 이게 지금 서른 먹고 할 소리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 다 했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려고 하길래 아직도 말 다 못했다. 이런 정신머리면 그동안 저희한테 받아먹었던 거 다 내놓으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제 말하는 싸가지 보라면서 형은 왜 말리지 않고 있냐고 남편을 붙잡고 흔들더군요. 꼴에 또 시댁 식구라고 참.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할지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동생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지금 형수가 말 잘 못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평생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형한테 빌부터 먹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네 결혼식이고 뭐고 안 갈 테니까 그딴 미친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그리고 여자애한테도 꼴이 비지 않은 이상 이런 자식이랑 결혼하는 게 팔자 망치는 일 같지 않냐면서 둘 다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짐 싸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희에게 가족을 이렇게 내치는 게 말이 되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속만 시원했습니다. 기생충처럼 피 빨아먹던 것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하고 연락도 끊고 그냥 저희끼리 지냈습니다.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싶어서 굳이 미안하다 어쩐다 풀어보려는 말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제지간인데 네가 좀 나서서 풀어주려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오셨지만 그냥 씹었어요. 제가 왜요? 작은 아들을 잡으셔야지 왜 큰 아들네한테 또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제가 답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글쎄 엄청 사기꾼이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친정에서 돈을 좀 꿀 테니까 도련님한테도 대출을 좀 받아서 달라고 했다 합니다. 통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오빠가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친정도 달라고 할 거라면서요. 근데 그 길로 연락 두절되고 도련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대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까 완전히 얼굴 믿고 사기치고 다닌 게 한두 건도 아닌 완전 미친년이었나 봅니다. 유유상종이죠. 시어머니도 못 참겠는지 도련님한테 노가다라도 뛰면서 돈 벌어오라고 하고 있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이번 일로 도련님이 인생을 좀 배우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여튼 저희는 결론적으로 기생충 제거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좀 너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살려면 어쩌겠어요? 더 냉정해져야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